먼저 재산권 침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요 재산권 침해가 있지 않느냐라고 내가 변호사한테 물어봤어. 지금 단계에서 어떤 지역이 공공사업을 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2월 4일 날 대책을 발표할 때 어떤 지역을 개발할지를 발표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나는 그 지역이 개발될지 모르고 샀거든. 근데 정부는 어떻게 한대? 새로운 아파트를 지었을 때 기존에 살고 있던 너한테는 새로운 아파트를 주지 않고 현금 청산, 현금 받고 떨어져라. 약간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말하죠. 현금 청산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감정가, 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한 2억 원 주고 집을 샀는데 한 1억 5천만 원만 보상을 받고 쫓겨나야 되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도 말을 해요. 보통 내 헌법이 사유재산권, 그 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 다양한 인간의 권리와 관련해서 100% 어떤 개개인의 편만 들어주지 않아. 공공이 필요로 하거나 어떤 공공의 이득이 졸라 큰 경우, 이럴 때에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이나 어떤 자유권을 일부 침해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함께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런 항목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거지. 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헌 논란을. 그리고 두 번째로 거주 이전의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2월 4일 이후 한 2월 11일 날 집을 구매를 했어. 그 지역 개발할 거니까 너는 2월 4일 이후에 집을 샀으니까 현금 청산하고 딴 데 가서 살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있는 거지. 여기도 그래서 변호사가 대답해 준 게 이거야. 2월 4일 이후에 집을 샀다고 예외 없이 현금 청산을 한다면 해당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쫓아내는 상황이 빚어지게 된다. 2월 3일까지 그 지역에 집을 산 사람은 그 지역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아파트를 제공을 해줘. 나는 하루 차이로 현금 청산 대상이 되고 그 현금을 가지고 딴 데 가서 집을 사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아까 말했던 거에 또 연장선이야. 우리 헌법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도 나와. 이런 게 조금 애매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도 있는데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추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위헌적인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요 소급입법이에요. 이 소급입법이라는 게 뭐냐면 나중에 미래에 언젠가 만들어질 법이 과거의 어떤 상황을 규제해버리는 거를 소급입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명백하게 소급입법입니다. 2월 4일 날 발표된 대책에서는 어디를 개발할지를 말을 해주지 않았어. 미래에 언젠가 발표될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개발이 될지를 알지도 못했던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지. 이거는 명백한 소급입법으로 인한 피해인 거예요. 다른 재산권 침해나 어떤 거주 이전의 자유는 헌법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조항이 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소급입법은 좀 빼박이야. 미래에 예측 불가능한 정부의 정책 때문에 과거에 행동을 한 내가 피해를 보는 거거든. 이건 소급입법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재산권 침해, 거주 이전 자유 침해, 그리고 소급입법. 그렇다면 과연 위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근데 사실 재산권 침해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정부 방침은 그거잖아. 네 집을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를 지었을 때 2월 4일 이후 집을 구매한 너에게 새로운 아파트를 주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해 주겠다. 아예 그 집을 뺏어가 버리고 너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쫓아내. 요거는 재산권 침해지. 빼박이야. 새로운 집을 안 준다 뿐이지 현금으로 보상을 해줘. 이 현금으로 보상하는 지점이 재산권 침해이냐 아니냐는 사실 명백하게 따져봐야 돼요. 그냥 나가라는 게 아니잖아. 현금으로 보상해 줄 테니까 나가라는 거잖아. 요거는 정부에서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 다만 시세보다 낮게 보상해 줬을 때, 내가 산 가격보다 낮게 보상했을 때 재산권 침해는 따져봐야겠지만 현금으로 보상하는 게 재산권 침해인가는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는 안 걸릴 가능성이 높아. 위헌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도시 개발도 했었고 각종 재건축 재개발 정책을 했을 때
기존의 원주민들은 사실 많이 쫓겨났거든. 근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위헌 관련한 재판이 있었겠어. 근데 그게 걸리지 않았다는 거지. 왜냐면 공공의 복리와 공공의 이득이 개인의 거주 이전 자유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어떤 위헌 사유로 꼽히지 않았던 거지. 내 생각에 거주 이전의 자유 같은 경우는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커요. 요 대책을 조금 봤을 때 국토부가 머리가 졸라 좋다는 거를 발견을 했어. 이번 대책을 3년 한시적으로 적용을 한다 라고 나와 있어. 이게 뭐냐면 이번 대책이 추진이 되려면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만들겠다는 거야. 지금 긴급한 사안이니까 딱 3년만 운용할게 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3년이면은 위헌 여부를 따지고 뭐 법적인 검토를 거치고 하면 시간이 졸라 오래 걸리거든. 이것저것 다 따지고 뭐 법적인 분쟁을 거치고 하면은 3년 지나서 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된 거 없어진다는 소리야. 법이 없어졌는데 위헌인지 아닌지를 따질 것도 없잖아. 이런 위헌적인 헌법에 위배되는지 그 헌법 위배와 관련된 어떤 소송전으로 들어갔을 때 얘네들이 빠져나올 구멍까지 다 계산을 하고 대책을 발표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머리 졸라 좋은 거야. 아무튼 오늘 총정리 1번 이사 대책의 목적 집을 많이 지어서 집값을 내리겠다. 새로 도입된 컨셉 공공주도 LH나 SH 같은 공공기관이 주체가 돼서 집을 짓겠다. 공공주도가 추구하는 것 1번은 신속성 공공기관이 각종 인허가 절차 같은 거를 대폭 단축시켜주니까 빨리빨리 집을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성, 뭐 저층 주거지역, 그 다음에 지방의 구도심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낮아서 추진이 안 되는,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을 공공기관이 들어가서 개발을 하겠다. 3번, 위헌 논란. 2월 4일에 어디를 개발할지 발표하지 않았는데도 2월 4일 이후에 개발 지역에 집을 산 사람들은 분양권을 받지 못함. 이 말은 현금으로 청산한다. 요 문제인 거야. 내가 2월 4일 날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는데 그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해서 나는 새로운 집을 받지 못하고 현금으로 보상을 받고 그 지역에서 쫓겨나야 된다는 거지. 위헌 세부 내용 1번 재산권 침해 2번 거주 이전 자유 침해 3번 소급 입법으로 인한 피해 재산권 침해는 2월 4일 이후 집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현금 받고 나가야 함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분양권을 주지 않음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하는 거지 소급입법은 요 내용이에요. 미래에 발표될 어떤 개발 정책 때문에 과거에 행동을 했던 내가 피해를 보는 거지. 가장 위헌 가능성 높음. 위헌 판단이 어떻게 될까? 재산권 침해 같은 경우 현금 보상 원칙이 과연 재산권을 침해하는가? 요게 좀 애매한 거죠. 분양권 대신에 현금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과연 재산권을 침해하는가? 이건 좀 애매한 지점이에요. 그 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거주 이전은 합헌 가능성 높음. 왜냐하면 명백히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맞아. 근데 기존의 신도시 개발 사례를 봤을 때 공공의 복리가 더 크다고 판단할 것 같아. 소급입법은 위헌 가능성 높아 보여. 다만 이게 3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이라서 법적인 절차를 다 따지면 이미 3년이 지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때 질의를 했던 이 변호사가 바로 방정현 변호사라는 사람인데요. 예전에 버닝썬 게이트에서 최초 공익 제보자였던 그 변호사예요. 옛날에 막 SBS에 나오고 그랬어. 아무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2개만요.